자, 그 중에서 동물의 구성 단계는 저번에 시험 봤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우리 동물의 몸에만 있는 단계. 식물 몸에는 없어. 동물 몸에만 있는 구성 단계. 뭐 있어? 뭐? 기관. 개. 됐어. 식물한테는 조직계라는 단계가 있고 동물한테만 있는 별도의 구성 단계가 기관, 개. 자, 그 중에서 우리 사람 몸에 있는 기관 개들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소화계가 있고 뭐가 있냐? 순환계. 그 다음에 호흡계. 그 다음 배설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신경계.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 중에서 중학교 2학년 때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야. 그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단지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소화시켜서 얻은 영양소를 혈액순환을 통해서 모든 세포에 보내면 세포에서 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거 남은 찌꺼기를 몸 밖으로 버리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일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얻는 데 필요한 이 4단계에 대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자 이렇게 되는 거야. 구성 단계가 그래. 그래서 얘네들은 이 중에서 하나가 고장나면 나머지도 결국은 같이 연쇄적으로 고장나.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과정을 담당하는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보자. 그게 지금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과정. 그 중에서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1교시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가 내 몸에 반드시 필요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데 스스로 만들지 못해. 우리 몸에서는 내가 필요한 걸 스스로 만들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필요하지만 만들 수 없는 게 있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뭐 해야 되냐? 섭취해야 돼. 그래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아이들을 우리 뭐라 그러니? 영양소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영양소는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음식을 통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영양소라고 정의해. 몇 개 있어? 말해야 돼. 몇 개 있어? 4개? 아니야. 아니야. 더 많아. 배웠다며. 음식을 통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 몇 개 있다고? 이놈의 새끼들이 몇 개 있어? 6개. 맞아. 음식을 통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게 6개 있어요. 이 얘기야. 근데 이 6개의 영양소가 요즘에 이제 과거 언니 오빠들 면접 출석 면담하러 가는데 맨날 물어보는 거 이거야. 그래서 영양소의 정의가 뭐냐? 그리고 걔네들은 누가 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소라는 건 살아가는데 생물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스스로 만들 수 없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거 영양소라고 하고 그게 총 6개가 있는데 이 6개의 영양소를 우리는 뭐 한다? 분류한다. 그러면 다이나 분류하는 기준 안 들려? 6개의 영양소를요 크게 2덩어리로 분류하거든요. 뭘로 분류할까? 학교 안 다녀! 6개의 영양소를요 3개로 분류한다. 분류할 때 기준은 먹었을 때 에너지 만들어 못 만들어 이거죠. 됐어? 그래서 영양소를 분류하는 기준은 바로 먹었을 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냐 없냐 이걸 기준으로 나눠. 그 중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영양소를 생산할 수 있대요. 그 있는 애들을 뭐라 그러니? 좀 알자. 뭐라 그러냐? 주 영양소. 됐어. 자, 음식을 먹었는데 에너지 못 만들어. 자,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니? 부영양소라고 얘기해. 그래서 음식을 섭취했을 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냐 없냐로 영양소를 나눠서 배우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이러한 음식을 먹었을 때 영양소를 만들 수 있는 애들은 우리가 옛날에는 3대 영양소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주 영양소 이렇게 배우죠. 그게 3개가 있다는 건데 이제 불러봐. 이건 알겠지 설마? 그렇죠. 이게 바로 판단력이야.
이 탄단지 3개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들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부르잖아. 자, 그런가 하면 살아가는데 에너지는 만들지 못해. 근데 왜 먹어? 더 중요해.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조절하고 내 몸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먹는 거야. 되겠어? 얘네들을 부영양소라고 하는데 이제 얘기해줘. 물, 비타민, 너네는 바이타민 이렇게 얘기하지. 비타민 또 무기질, 무기염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에너지 생산 유무에 따라 주영양소와 부영양소로 나눌 수 있는데 선생님 왜 얘네들만 에너지 낼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양소 속에 꼭 들어가야 되는 원소가 있거든요. 그걸 얘네들은 다 갖추고 있어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거고요. 얘네들은 그 원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에너지를 못 내는 건데 에너지를 만들 때 꼭 있어야 되는 원소가 뭐냐면 초. 읽어. 탄소. 설마 H가 뭐냐? 수소. O가 뭐냐? 산소. 되겠어? 이거 3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에너지를 낼 수 있거든. 그 중에서 탄수화물도 초라는 원소 다 가지고 있어. 단백질도 초라는 원소 있어. 지방도 초라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먹으면 에너지를 내잖아. 근데 너네가 알고 있는 물의 분자식 블럼 H2O 얘는 수소와 산소는 있지만 탄소는 없잖아. 그래서 에너지 못 내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요.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탄소, 수소, 산소라는 원소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추고 있는 애가 탄단지밖에 없어서 얘네들만 에너지 낸다. 그걸 뺀 나머지는 이 원소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서 에너지를 내지 못한다. 그 중에서 이 셋 중에서 하나는 이 원소 말고 하나 더 가지고 있죠. 뭘까요? 아니거든요. 뭘 것 같아? 이 탄단지 중에서 초 말고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 누굴까? 단백질. 단백질에 하나의 원소가 더 들어있는데 뭐였어? 맞아요. 얘는 질소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거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 영양소와 부 영양소로 나누는데 나누는 기준은 에너지 만들 수 있어? 없어? 이거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애들을 우리가 주 영양소라고 하는 탄단지두라. 얘네들은 모두 다 공통된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 가도 엄청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 동안에 섭취하는 영양소의 비율을 보면 누구를 제일 많이 먹을까요? 이거 외워. 하루 동안에 섭취하는 비율을 보면 제일 많이 먹는 게 물을 제일 많이 마셔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까? 물, 탄단지, 무탄 뭐 이런 식으로 무탄단지, 무기염료, 비타민 뭐 이런 식의 비중을 차지한대요. 뒤에 것까지 필요 없지만 앞에 많이 먹는 순서대로 3개는 기억하자. 우리 몸에 우리가 하루 동안 먹는 것 중에 물을 제일 많이 마시는구나. 그 다음이 탄수화물이죠. 왜? 밥이 바로 탄수화물이니까. 알겠어? 물, 탄단지 이 순서대로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데요. 하루 동안에. 그러면 내가 먹은 만큼 내 몸에 쌓여 있어서 내 몸을 구성할 것 같지? 그러면 내 몸을 가장 많이 구성하는 순서대로 불러봐. 내 몸은 제일 많은 게 뭘 것 같냐? 그렇죠. 내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제일 많이 먹은 만큼 내 몸에 제일 많이 들어있다. 당연해.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거. 물 말고요. 내 몸에 많은 순서대로 외우시면 물, 단지, 무탄이에요. 내 몸은요. 사실은 6개의 영양소를 먹지만 내 몸에 들어있는 건 5개밖에 없다. 누구 없니? 누구 없냐? 비타민. 비타민은 내 몸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몸에 쌓여있지 않다.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쓰고 버린다. 그래서 비타민은 내 몸의 구성 성분이 아닙니다. 알겠어?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선생님 물은 많이 마셔서 내 몸에 많이 남아있다는 거 인정. 근데 두 번째로 많이 먹은 건 탄수화물인데 왜 탄수화물이 제일 적게 남아있어요? 인 거죠. 두 번째로 탄수화물을 제일 많이 먹었는데 실제로 내 몸에 쌓여있는 양은 탄수화물이 제일 적대요. 그래서 0.2% 정도만 탄수화물 상태로 피 속에 떠다녀. 그러면 먹은 거 다 어디 갔어? 얘는 먹자마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데 다 쓰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양이 극소수예요. 되겠어? 그래서 탄수화물이 가장 적게 남아있는 이유는 주된 에너지 원으로 뭐했기 때문에 사용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적어요 라는 뜻이에요. 주된 에너지 원으로 썼기 때문에 남아있는 양이 극소수래요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섭취되는 비율과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좀 순서대로 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내 몸속에 적게 남아있는 이유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뭐니 해도 오늘 우리가 활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내는 주 영양소에 대한 얘기가 가장 중요해. 이거 전체 내용에 대부분이 다 주 영양소에 해당되는 탄단지이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먹는 음식 속에 탄수화물 들어있어? 단백질 들어있어? 지방 들어있어? 이거 확인하고 싶어. 됐어? 내가 먹는 음식 속에 3대 영양소 중에 누구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걸 우리가 멋진 말로 영양소를 뭐한다 그래? 검출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영양소 검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3대 영양소를 검출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요.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모여서 된 모든 물질을 탄수화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포도당 하나로만 되어 있어. 그러면 이거 포도당이라고 하죠. 포도당이 2개 붙어 있어. 그럼 이거 뭐라 그러니? 이거 엽당이라고 불러. 포도당이 여러 개 붙어 있어. 이거 뭐라 그러니? 이거 녹말이라고 부르죠. 됐어. 이렇게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애들을 우리가 싸잡아 탄수화물이라고 부른대. 알겠냐?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탄수화물 중에서 첫 번째 포도당이 여러 개 붙어 있어. 그래서 멋진 말로 말을 다짜 써서 다당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얘기 있어. 포도당이 2개 있어. 둘 이자 써서 얘네들은 이당류. 포도당이 하나 있어. 하나 단자 써서 단당류.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런 단어도 써. 되겠어? 자, 그 중에서요. 탄수화물 중에서 녹말이 음식 속에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확인해 봐야죠. 뭐 떨어뜨려? 그렇죠. 아이오딘 계속 불러. 이거 플레임이 있잖아.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떨어뜨려. 내가 녹말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확인하려면 아이오딘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그 아이의 원래 이름은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인데 우린 그냥 쉽게 아이오딘 용액 떨어뜨려. 이 아이오딘 용액 떨어뜨렸을 때 그 음식이 무슨 색으로 바뀌면? 청남색으로 바뀌면 그 안에 녹말 들어있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런가 하면 탄수화물 중에서 포도당 또는 엽당, 그래서 이당류나 단당류를 검출하는 거예요. 포도당만 검출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포도당뿐만 아니라 엽당이 들어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 포도당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할 때 떨어뜨려야 되는 약품 있어. 베네딕트 용액.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리는데 얘만 좀 특이해. 얘는 떨어뜨리고 나서 색깔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길어서 빨리 색깔 변화라고 뭐까지 해줘야 돼? 가열해줘야 돼. 그래서 가열을 했을 때 색깔이 뭘로 바뀌면? 그렇죠. 황적색으로 바뀌면 그 안에 포도당이나 엽당이 들어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대요 라는 얘기. 되겠어? 이 2가지가 탄수화물을 검출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음식 속에 단백질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확인할 수
됐어? 자, 이거 확인하려면 무슨 용액 떨어뜨려야 되냐? 뷰렛. 뷰렛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면 그 안에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학교에서 그냥 뷰렛이라고만 배웠니? 아니면 이렇게까지도 배웠니? 뷰렛이라는 용액은요, 얘하고 얘가 섞여 있는 거죠. 읽어. 얘 뭐라고 읽어? 뒤에서부터 읽는다. 황산구리에다가 읽어. 수산화 나트륨을 섞어 놓은 게 뷰렛이야. 그럼 이제 나 물어볼게. 학교에서는 얘도 배웠어, 안 배웠어? 아, 뷰렛이라는 얘기를 안 배우고 이걸로 배웠어. 그러면 잘 기억해도 1% 황산구리에다가 5% 수산화 나트륨을 섞은 용액을 뷰렛이라고 해요. 그 뷰렛 용액을 떨어뜨릴 때 보라색으로 바뀌어야 단백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되겠냐? 외우는 김에 퍼센트까지 외우자. 혹시 선생님이 이거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으니까. 1% 황산구리에 5% 수산화 나트륨을 섞은 걸 뷰렛이라고 해. 그걸 떨어뜨렸을 때 보라색으로 색깔이 바뀌어야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건데 우리 책에는 이걸로 나올 때도 있고 이걸로 나올 때도 있어. 그래서 두 개가 다 단백질 검출하는 용액이구나, 같은 말이구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3대 영양소 지방을 검출하고 싶어요. 지방 검출할 때 쓰는 용액. 그렇죠. 수단 이렇게 써. 이렇게 쓰면 뭐라고 읽어? 수단 3용액. 수단 1용액 아니야. 2용액도 아니야. 3용액이야. 수단 3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무슨 색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얘가 선홍색으로 바뀌면 그 안에 지방 들어있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다고. 되겠지? 그래서 오늘 외워야 되는 핵심이 첫 번째는 3대 영양소 검출하는 방법, 머릿속에 정확하게 용액의 이름하고 색깔까지 기억해 둬야 돼. 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에 너네 녹말이 들어있는 건 당연히 우리가 먹는 밥이겠죠? 쌀. 되겠냐? 네. 그 다음에 이 밥을 어떻게 하면 포도당이나 엿당으로 바꿔? 포도당이나 엿당으로 바꾸려면 입에 넣고 씹으면 돼. 그러면 입속에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얘가 엿당으로 바뀌잖아. 되겠니? 이렇게 되는 거고 단백질 들어있는 거 달걀, 고기 이런 것들이지. 되겠어? 달걀이라든가 또는 고기 같은 거 먹으면 단백질 그 안에 들어있고요. 지방은 기름 뭐 이런 거야. 되겠어? 자, 그 중에서요 꼬맹아 여기에 이렇게 똑같은 실험관 4개를 준비했다고 치자. 똑같은 실험관 4개를 준비해서 여기다가 다 뭐 집어넣냐면 쌀죽, 미음이라고 해. 쌀죽 집어넣은 거야. 엄마가 흰죽 끓여서 넣은 거야. 그걸 우리가 미음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밥 이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을 거고 여기에 미음 집어넣어. 자, 이게 바로 녹말 집어넣어 이 뜻이야.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얘한테는 뭐 집어넣는 거냐면 침 집어넣어. 얘한테는 뭐 집어넣는 거냐면 얼린 침 집어넣어. 본 적 있냐? 너네 책에 있을 텐데. 자, 여기에는 뭐 집어넣냐면 끓인 침 집어넣어. 되겠냐? 얘는 뭐 집어넣냐면 깨끗한 물 증류수 집어넣어.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다가 첫 번째 아이오딘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색깔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판단. 베네딕트 용액 넣었을 때 색깔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판단. 이게 시험 문제야. 되겠냐? 자, 그 중에서 꼬맹아 여기에 녹말 들어있는데 침 들어갔어. 그럼 침에 의해서 뭐하냐?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소화되겠지. 그럼 얘는 뭘로 바뀌냐? 엿당으로 바뀌어. 그래서 얘는
녹말이 역당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아이오딘에 반응할까 안 할까? 안 하죠. 베네딕트에 반응할까 안 할까? 하겠죠. 이 얘기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얼린 침 집어넣어. 그러면 녹말이 소화될까 안 될까? 얼린 침. 안 돼요. 왜?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는요. 일정한 온도 범위 20도에서 40도 범위 안에서만 소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 온도를 벗어나면 소화 효소가 다 파괴돼서 기능을 못해. 그러니까 얼렸어. 그러면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 뒤져서 없어. 되겠어? 그러니까 얘는 그 자체가 녹말만 들어있는 상태. 끓였어. 똑같아. 그 안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침 속에서 파괴됐어. 그래서 소화 못 시켜. 그러니까 얘도 그대로 그냥 녹말이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두 번째 실험관과 세 번째 실험관은 어떤 용액에만 반응? 아이오딘 용액에만 반응, 베네딕트 용액에서는 반응할 수가 없어. 엿당 안 들어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녹말 들어있는 데다가 그냥 맹물 넣었어. 소화효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녹말 상태로 들어있어. 그러니까 아이오딘에는 반응하지만 베네딕트에 반응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용액 떨어뜨리면 반응할지 안 할지 판단하는 건 너네 몫이고요. 이거 가지고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조금 문제를 꼬아서 내신다면 이런 식으로 내시겠죠. 꼬매가. 실제로요. 침 속에는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있다는 거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면 알 수 있어? 침 속에는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있다는 걸 어떤 실험관과 어떤 실험관 비교하면 알 수 있어요? 1번 실험관과 4번 실험관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침을 넣었더니 분해됐네. 얘는 침을 안 넣었더니 분해 안 됐네. 침 속에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네. 이거 확인할 때 1번과 4번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는요. 특정한 온도에서만 활성화되고 그 온도를 벗어나면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는 활동할 수 없어. 이거 뭐 비교하면 돼요? 바로 얘네들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비교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소화효소는 특정한 온도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 범위를 벗어나면 소화 능력이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 되겠죠? 그래서 얼리거나 끓였을 때 소화효소가 파괴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요런 얘기. 요런 얘기. 자, 우리요. 하죠? 암기할 거 쌓아두면 절대 못 외워요. 됐니? 자, 요거 4개 외우자. 되겠어? 요거 4개 외우자. 2분 줄게. 녹말 보내야 할 때는 아이오딘 용액을 떨어뜨리면 청담색으로 바뀌어야 돼. 포도당이나 엿당은 베네딕트 가열이라는 단어까지 외워야 돼. 가열하면 황적색이야. 단백질은 뷰렌 용액이라는 단어도 외워. 황산물이와 수산화나트륨을 섞은 거야.
번째. 자, 아까 A4 용지 2장 드렸어요. 그 중에서 아무것도 안 써있는 하얀색 종이에 고객님이 자, 여기를 채워주세요. 균형 용의 옆에다가 용의 두겠어. 그냥 그거를. 쓸 수 있어? 용의 2개. 너네 학교에서는 항상 물이 더하기 수선은 어떻게? 그걸로 배워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영양소 검출하는 방법까지 머릿속에 집어넣었어.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거 그려. 이거 그려. 실험관 4개. 얼린 침, 끓인 침, 그 다음에 증류수. 이렇게 된다. 지금 여기다가 써서 아이오딘, 베네딕트 중에 누구의 색깔 변화하는지 OX. 한꺼번에 2개 다 반응할 수는 없어. 둘 중에 하나에만 반응해야 돼. OX 해봐. 하셨으면 좀 보러 갈게요. 되겠습니까? 이때 실제로 침에 의해서 소화되는 거 첫 번째 실험관만 베네딕트. 그걸 뺀 나머지는 다 아이오딘용에 그대로 동반 상태로 있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음식 속에 3대 영양소 있다는 거 확인했어. 자,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먹으면 에너지 된다고 했잖아. 그럼 탄수화물 먹으면 1g당 몇 킬로의 에너지 내니? 1g당 몇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낼까요? 1g당 4킬로칼로리. 됐어. 네, 단백질도 4킬로칼로리. 지방만 2배보다 커 9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먹자마자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과학 선생님들이요. 그래서 어떤 음식 속에 여기에는 탄수화물이 4g 들어있대, 단백질은 5g 들어있대, 지방은 10g 들어있대, 그리고 물은 20g 들어있대, 뭐 이런 식으로 주겠죠. 비타민 5g 들어있대, 무기물 5g 들어있대, 뭐 이렇게 줄 거야. 그러면 이 음식을 먹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몇 킬로칼로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뭘 어렵지 않잖아. 탄수화물 1g당 4니까 얘 곱하기 얼마? 4. 단백질 얼마? 곱하기 4. 지방 얼마? 곱하기 9. 나머지는 있어봤자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알겠냐?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시면 돼. 알겠냐? 요렇게 가는 게 시험 문제. 알겠지? 인근에 나왔던 유형들이야. 기억해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대 영양소만 먹으면 그죠?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는데 그 중에서 탄수화물은 먹자마자 에너지 발생해. 에너지만 생산. 지방도 먹으면 에너지만 생산. 됐냐? 근데 단백질은요. 초라고 하는 원소뿐만 아니라 질소도 있어요. 얘 때문에 단백질은 일단 먹으면 키 크고 피 만들고 이렇게 하는 내 몸을 구성하고 그리고 남으면 에너지 생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 놈들은 주로 단백질을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키가 큰 거야. 세포를 많이 만들어서. 근데 우리는 주식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만큼 키가 크지 않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식생활이 바뀌어서 우리도 단백질을 엄청나게 많이 먹기 때문에 키가 잘 커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단백질이 키 크는 너네들의 시기에 반드시 필요해. 그러니까 많이 먹으세요. 그래야 다인이처럼 키가 쭉쭉 크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3대 영양소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3부 영양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은 우리 몸을 70%를 뭐하니? 구성해요. 내 몸의 70%를 차지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내 몸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물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내 몸이 항상 건강한 상태로 되어 있게끔 조절도 해요. 우리 몸을 구성도 하고 조절도 합니다. 그 중에서 물이 하는 게 바로 체온 조절. 제일 중요하죠. 체온 조절해, 얘가. 됐냐? 네, 그런 역할을 해. 그런가 하면 비타민은요, 아세요? 비타민은 내 몸을 구성할 수 없는 유일한 영양소야. 내 몸 구성하지 않아. 내 몸에 쌓여있지 않아. 대신에 내 몸을 조절해. 조절하는 역할을 엄청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있어. 구성을 안 하다 보니까 내 몸에 저장이 안 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필요한 건 그날 먹어야 돼. 근데 그날 못 먹으면 병 걸려. 그 병을 뭐라 그래? 결핍증 걸려요. 되겠냐? 다른 애들은 한 2, 3일 안 먹어도 돼. 왜? 내 몸속에 쌓아놨으니까 필요하면 꺼내서 쓰면 돼. 근데 비타민은 그게 안 돼. 내 몸을 구성하지 않아서 필요할 때마다 매일매일 먹어줘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면 병 걸려요. 그 병을 결핍증이라고 하죠. 자, 비타민의 종류. 비타민 불러. A, B, C, D, E, K.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A, B, C, D, E, K야. F 없어. 자, 그래서 비타민은 이렇게 6종류 있거든요. 비타민 A, B, C, D, E, K. 근데 이 비타민은요. 어떤 거든 내 몸을 구성할 수 없어. 내 몸을 조절만 해. 근데 그 중에서 비타민을 나눌 수 있다. 물에 잘 녹는 비타민과 기름에 잘 녹는 비타민. 무슨 말? 물에 잘 녹아요? 수용성 비타민. 야, 너네 학교에서 이런 단어 안 해? 기름에 잘 녹아요. 지용성 비타민.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수용성 비타민은 6개 중에서 딱 2개만. 그래서 카드 회사 중에 제일 유명한 거 BC 카드. 알겠냐? 얘만 수용성, 나머지 다 지용성. 알겠냐?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은 BC예요. 이것만 기억. 그래서
비타민 B하고 C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오랫동안 씻으면 영양분 다 없어져. 그러니까 살짝만 씻어서 먹어야 돼. 자,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은 B, C고요. 나머지 A, D, E, K는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비타민 뭐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을 제때 먹어줘야 되는 거야. 6개의 비타민을. 근데 그걸 제대로 못 먹으면 병 걸리겠지. 그 6개를 제대로 못 먹었을 때 생기는 각각의 결핍증 중에서 옛날에는 이거 다 나왔거든. 요즘에는 다 나오진 않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A, B, C 요거 3개야. 요거 3개는 결핍증을 무조건 외워야 된다. 무조건 외워야 된다. 비타민 A를 제때 안 먹으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눈. 그래서 A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그래서 눈과 관련된 결핍증이 생기는데 밤눈이 어두워져. 거짓말. 그렇지. 밤 야자, 밤에 맹인과 같아지는 현상, 야맹증. 그래서 밤에는 잘 안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맹증 걸려. 그러면 야맹증 안 걸리려면 비타민 A 많이 들어있는 음식 먹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먹는 당근이야. 그러니까 당근 많이 먹어야 시력이 안 나빠져.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는 꼬맹아, B 잘 보면 B 이렇게 생겼다. 가운데 쑥 들어가서 안 튀어나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피부요. 손으로 이렇게 눌렀다가 놓으면 튕겨나오죠. 안 튕겨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튕겨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비타민 B가 부족한 애들은요. 이렇게 눌렀다가 놔도 안 튀어나와요. 그게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타민 B가 결핍될 일이 없어요. 왜? 쌀눈 속에 비타민 B가 드글드글 들어있어. 되겠어? 이렇게 눌렀다가 놔도 피부가 튕겨나오지 않는 병을 각진병, 각기병이라고 부르면 돼. 아, 눌렀는데 각져서 안 튀어나오는구나. 각기병, 비타민 B가 부족해요. 학교에서는 더 자세히 하려고 B1이 부족할 때 생기는 병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비타민 B의 결핍증이 각기병이야.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부족할 때요. C를 이렇게 돌려서 쓰면 그래서 네, 궤혈병. 이건 뭐냐면 사과를 한 입 꽉 깨물었는데 사과에서 막 피가 질질 흐르지. 그건 네가 잇몸이 약해서 피가 나는 거죠. 잇몸이 약해지는 병이 궤혈병이야. 잇몸이 약해서 피가 막 나오는 병이 궤혈병이야.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그래. 그래서 잇몸 튼튼하게 하려면 과일, 레몬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돼요. 되겠어? 비타민 D부터는 학교에서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는 해야죠. D는요. 내 등에다가 D라고 썼다고 치면 등이 이렇게 굽는 병. 그걸 옛날에 우리가 꼬추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 요즘은 굽었다 그래서 구루병 이렇게 얘기하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 걸려. 뼈가 구부러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구루병 걸려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비타민 E가 모자라면 E 그러면 임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되는 멋진 말 불임증 그럼 아니야. 그 다음에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피부가 약해서 피부병 걸려요.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근데 여기는 잘 안 나와. 여기까지는 가끔 나와. 그리고 요 3개가 제일 많이 나와. 이런 얘기야. 그래서 비타민 A, B, C D까지는 무조건 외우자.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요. 거기에 보시면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우리 5페이지 보고 있어요. 5페이지 보고 있는데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 걸려요. 비타민 B가 부족하면 각기병 걸려요. 그 각기병이 비타민 B1이야. B2에 해당되는 피부병은 안 외워도 돼. 알겠어? B1을 대표적으로 B의 결핍증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C는 궤혈병이고 D는 구루병이고 E는 불임증 여기서는 빈혈도 같이 쓰셨고요. K는 여러분들 피부병 근데 여기는 혈액응고지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겠어? 자, 그래서 E하고 K까지는 굳이 외울 필요 없지만 적어도 비타민 D까지는 완벽하게 기억하자.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디까지 하셨어? 학교 프린트에 나 다음 주에 학교 프린트 갖다 줘야 돼. 학교 프린트에 다 써 있어?
비타민 결핍증을 아예 안 먹었어? 그건 좀 심하고요. 비타민 A부터 D까지의 결핍증은 외우자. 알겠어? 그리고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수용성 비타민은 비시카드. 알겠어? 나머지는 지용성. 나중에 보면 수용성 비타민을 흡수하는 부분이 모세혈관, 지용성을 흡수하는 게 암축관 이렇게 나뉠 거거든요. 그래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결핍증 우리는 4개만 기억하자. 비타민 A, B, C, D 되겠냐? 여기까지는 암기해 두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부 영양소 중에서 물은 우리 몸 구성도 하고 조절도 하고 비타민은 우리 몸 구성은 못하고 조절만 할 수 있는데 못 먹으면 결핍증 걸려 라고 하는 거고요. 무기염류는요, 우리 몸 구성도 하고 조절도 한대. 우리 몸을 구성도 하고 조절도 한데 그 중에서 꼬맹아 피가 우리 몸 속에 있는 혈액이 무기염류에 의해서 구성돼요. 자, 피 먹으면 무슨 맛? 약간 쇠맛 나. 그래서 왜? 피 속에 뭐 들어있어서? 철이라는 무기염류 들어있어서. 되겠냐? 그 다음에 뼈! 뼈 속에 뭐 들어있냐면 여러분들 뼈를 만들 때 반드시 얘 들어있어요. 얘 누구게? 칼슘. 그래서 나이 먹으면 뼈 속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와서 뼈에 구멍 생겨. 그 뼈에 구멍이 있는 병을 뭐라 그러니? 골다공증이라고 해. 그래서 노인분들이 골다공증에 걸려있는데 넘어지면 뼈가 잘 부러져요. 골절이 잘 일어나요.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 몸에 대표적으로 무기염류가 우리 몸을 만드는 것 중에 엄청 많이 있어요. 있는데 가장 중학교 2학년에서 핵심으로 나오는 게 피 속에는 철 들어있어. 뼈 속에는 칼슘 들어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무기염류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예야. 이런 거 기억해야 돼. 그리고 무기염류는 우리 몸을 조절하는데 이 새끼가 뭘 조절하냐면 무기염류의 대표적인 게 소금이잖아요. 이 소금이 우리 몸에 있는 수분량이 70%가 되게 조절해 주는 거야. 알겠어? 물이 너무 많으면 버리고 물이 부족하면 갈증 느끼게 해서 물 흡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무기염류야. 그래서 무기염류는 내 몸의 수분량을 조절해 주는 역할도 한다. 알겠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영양소 각각의 역할, 그 다음에 걔네들 검출하는 방법까지 외워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남자애들 제일 싫어하는 게 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야. 이거 외우는 거 제일 귀찮았는데 한 번만 외워두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 몸 속에는요 6개의 영양소가 꼭 필요해. 그거 안 먹으면 우리 죽는 거야. 6개의 영양소가 꼭 필요한데 그 중에서 바람을 조금은 자, 6개의 영양소 꼭 필요한데 그 영양소를 그래서 내가 음식을 통해서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 먹자마자 우리 몸에서 흡수할 수 있어? 없어. 왜? 흡수한다는 얘기는 세포 속으로 넣어야 되는데 크기가 세포보다 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잘게 부숴야 돼. 그래서 세포 속에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세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잘게 부수는 걸 멋진 말로 무슨 과정? 소화 과정이 이제 일어나야 돼. 근데 6개 영양소 다 소화가 필요해? 아니야. 그죠? 6개 중에서 세포보다 크기가 커서 소화시켜야 되는 건 누구만? 3대 영양소만. 얘네들만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요. 3부 영양소는 이미 세포보다 작아. 그래서 얘네들은 소화 과정 필요 없이 막바로 흡수할 거야. 얘네들은 소화가 필요 없어. 그냥 막바로 흡수하면 돼. 되겠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를 소화시켜요. 그건 3대 영양소에 해당되는 말이야. 자,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3대 영양소의 소화 과정 보자 이 얘기야. 소화 과정 볼게요. 소화시켜야 되는 건 3대 영양소만 소화시키면 돼. 나머지는 소화가 필요 없어. 이런 얘기야. 되겠니? 그 중에서요, 우리 음식을 소화시킬 때요, 그냥 이렇게 음식이 열나 크니까 대충 잘라버릴까? 대충 힘에 의해서 툭툭툭툭 잘라만 놓는 거, 이거를 우리는 소화 중에
무슨 소화라고 하냐면 기계적 소화 또는 물리적 소화. 어떤 줄 알았었어 학교에서? 이조차도 안 했어? 힘에 의해서 음식을 대충 쪼개는 걸 기계적 소화 또는 물리적 소화라고 하고요. 음식을 세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완벽하게 부수는 걸 우리가 화학적 소화라고 해요. 화학적 소화는 반드시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음식을 잘게 부수는 걸 화학적 소화라고 한다. 자, 그중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기관 불러. 어디부터? 그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입에서부터. 음식 먹었어. 그 다음 어디로 가? 야! 입에 바로 위달려 있진 않아. 뭘 통과해야 돼? 그렇지. 자, 우리 몸에 있는 소화기관은 입 다음이 식도야. 그래서 입에서 먹으면 식도 타고 가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뭐야? 그렇지. 위. 그 다음 그렇죠. 입 다음이 소장. 그 다음 대장. 그 다음 또 있는 거 알아? 그 다음 뭐야? 간 아니야. 자, 음식이 지나가는 길. 위, 소장, 대장. 그 다음 어디? 똥꼬. 알겠어? 네. 똥꼬라고 하면 항문까지가 소화기관이야. 알겠냐? 소장, 대장, 그 다음에 항문까지를 소화기관이라고 불러. 여기까지가 소화기관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소화기관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소화계 이렇게 불러. 얘네들을 다 묶어서 소화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소화계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까지야. 그러니까 입에서부터 똥꼬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소화기관이야. 알겠냐? 자, 이 소화기관을 걸치면서 그래서 고맹아 이거 입, 얘 식도, 이거 위, 이거 소장, 얘 대장, 그 다음 항문 이렇게 된 거야. 됐어? 네. 그래서 음식이 지나가는 이 모든 길이 다 소화기관인데 음식이 실제로 지나가지 않지만 소화를 도와주는 아이도 소화기관에 속해. 그게 바로 네가 얘기한 뭐니? 간하고 목, 쓸개까지가 소화기관에 들어갑니다. 얘네들은 직접 음식이 지나가지는 않지만 소화 과정을 돕기 때문에 얘네들까지 소화기관계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꼬매나 우리는 이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3대 영양소 소화시켜야 돼. 그 3대 영양소의 첫 번째가 뭐야? 녹말. 두 번째가 뭐야? 단백질. 세 번째가 뭐야? 지방. 이 세 개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완벽한 크기로 쪼개져. 알겠어?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외워. 녹말이 최초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난 장소. 어딜까? 녹말을 처음으로 화학적 소화를 일으키는 장소. 이 중 어딥니까? 그거 외우셔야 돼요. 녹말은 첫 번째 입에서 최초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 그래서 녹말을 최초로 화학적 소화를 일으키는 장소가 입입니다. 되겠냐? 단백질은 최초로 화학적 소화를 일으키는 거. 단백질은 어디서부터 소화되기 시작해? 어디? 위! 이 새끼들이. 학교에서 여기까지 했댔잖아. 지방을 최초로 화학적 소화를 일으키는 장소가 어디? 소장. 이렇게. 이건 알고 시작하자. 녹말을 최초로 화학적 소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게 입입니다. 입. 그래서 녹말은요. 맨 처음에 입에서 녹말이 오면 입에서 녹말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가 나와. 걔 이름 외우셔야죠. 뭡니까? 네, 그 유명한 아밀레이스. 침 속에 있는 데서 아밀레이스는 어디에 있냐면 침샘에서 만들어서 침 속에 분비한 거야. 자, 침샘에서 만든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대충
녹말이 원래는 이렇게 큰데요. 자, 녹말을 대충 뚝뚝 잘라주는 거야. 그래서 된 게 바로 엿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녹말은 입에서 최초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서 엿당으로 바뀌어. 근데 내가 밥 한 숟가락 입에 먹고 입에 물고 얘를 완벽하게 엿당으로 다 부수려면 한 숟가락을 20번 씹어야 돼. 그럼 이제 너네가 생각해봐. 네가 본능적으로 한 숟가락을 몇 번 씹냐? 20번 씹어? 절대 아니야. 우리 한 5번에서 10번 사이에 생겨. 그러면 이 녹말이 완벽하게 엿당으로 분해하지 못하고 그냥 녹말 상태로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 되겠어? 네, 어떤 애는 엿당으로, 어떤 애는 녹말로 그냥 삼켰는데 10도를 지나가든 위를 지나가든 여기서 녹말을 못 건드려. 되겠어?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어디로 가면 소장으로 가면 소장에서 녹말을 다시 분해해. 소화가 안 된 녹말들이 들어오니까 걔를 한 번 더 분해하죠. 그래서 소장에서는 녹말을 한 번 더 분해한다. 뭘로? 엿당으로. 되겠냐? 네, 입에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일도 하지만 소장에서 똑같은 일을 해요. 녹말을 엿당으로. 알겠어? 그럼 여기서도 소화효소가 필요한데 소장에서 필요한 소화효소는 그 옆에 있는 누가? 이자가 효소를 만들어서 소장으로 보내줘. 그래서 이자에서 사용되는 효소는 바로 뭡니까? 자, 이자샘에서 만든 효소고 이름은 똑같아. 아밀레이스야. 둘 다 아밀레이스야. 그래서 네,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을 다시 엿당으로 부수는 일을 소장도 해. 그리고 나서 엿당으로 모두 다 분해가 되면 이제 엿당을 완벽한 아주 작은 크기로 부수는 걸 소장에서 하죠. 얘가 이름이 뭡니까? 얘가 이름이 뭡니까? 포도당. 그래서 엿당을 포도당이 될 때까지 부수는 일을 소장에서 합니다. 이 소장에서 엿당을 녹말로 부수는 걸 그래서 이자에서 만든 효소가 아니고 소장에서 직접 만든 효소인 멋진 말 장샘에서 만든 그래서 이름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 엿당을 분해하는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바뀐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녹말은요 원래는 입에서 먼저 엿당으로 부서지는데 입에서 완벽하게 소화 못하니까 똑같은 일을 소장에서 한 번 더 한다. 근데 차이점이 뭐야? 둘 다 녹말을 엿당으로 부수기 위해서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필요한데 입에서는 침샘에서 만든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를 쓸 거고요. 소장에 오면 이자에서 만든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를 만들어서 쓴다. 이거 같은 거니까 그냥 침샘에서 만든 거 가져다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침에서 만든 아밀레이스가 위로 오는 동안 위에서는 산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아밀레이스가 다 죽어.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이자에서 만든 아밀레이스를 가져다가 소장에서 다시 분해. 그리고 나서 모두 다 엿당이 되면 그 엿당을 장샘에서 만든 효소에 의해서 완벽하게 포도당까지 분해해서 이걸 우리 몸에서 흡수하는 겁니다. 알겠냐? 자, 이런 일들이 단백질에도 일어나는데 단백질은 입이나 식도를 지나가는 동안 화학적 소화 안 일어나.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는 위 속에 처음에 있어. 그래서 단백질을 최초로 분해하는 장소는 위래요. 그 위에는 단백질을 부수는 효소가 있어요. 그 효소의 이름이 펩신이야. 그 펩신이라고 하는 애가 위샘에서 만든 그래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그래서 분해되기 시작하는데 위샘에서 만들어진 게 펩신이란 말이야. 얘가 부술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펩신은요 소화 효소인데 대단히 힘이 약해. 혼자서 못해. 그래서 얘를 도와주는 도우미가 필요해. 누구냐? 펩신을 도와주는 보조효소. 뭐지? 염산. 기억나?
그래서 염산이라는 아이가 나와야 펩신이 힘을 내서요 단백질을 부술 수 있어. 되겠냐? 우리가 가끔 축구 경기 보면요 축구 선수들 12명의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서 골을 넣어야 우리가 우승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들은 12명의 축구 선수들 응원단이 있으면 더 힘을 잘 내지. 그 응원단이 붉은 악마. 그래서 그 응원해주는 역할이 염산이야. 얘는 응원만 해. 실제로 부수는 건 펩신이라는 거야. 하지만 염산이 없으면 펩신이 힘을 낼 수가 없어서 단백질 소화가 안 일어나. 신기해.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이 들어있는 실험관이 있다고 쳐. 여기에도 단백질 들어있고 여기도 단백질 들어있어. 여기에 그래서 아무것도 안 넣어. 여기는 펩신만 넣어. 여기는 염산만 넣어. 여기는 펩신하고 염산 다 넣어. 그랬을 때 단백질이 소화되는 건 얘만 소화돼. 얘네들 소화가 안 돼. 알겠어? 펩신만 있다고 해서 소화되지 않아. 염산까지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근데 염산은 효소가 아닙니다. 영양소를 직접 부수는 효소가 아니고 단지 펩신을 응원하는 보조 효소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염산은 소화 효소 아닙니다. 펩신을 도와주는 얘는 보조 효소라서 멋진 말로 펩신에 힘내게 해요. 펩신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만 돼서 쓸 수 있어.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염산이 단백질 소화를 일으킨다? 틀렸어. 대신에 단백질 소화를 돕는다? 그거 맞아. 알겠어? 염산이 직접 단백질을 소화하지 않아. 소화를 돕는 것 뿐이야. 되겠니? 단백질 소화를 돕는다는 걸 멋진 말로 펩신을 활성화시켜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윗속에 있는 염산은요 그냥 펩신을 도우려고만 만들어줬어? 아니야. 얘만의 역할도 있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요즘처럼 온도가 되게 높을 때요 밖에다가 엄마가 끓여놓은 찌개 하루만 놔둬도 쉬어요. 왜? 거기서 세균 번식해서 음식을 부패시킨단 말이야. 근데 밖의 온도보다 내 뱃속의 온도가 더 뜨거운 거 알아? 너네 뱃속의 온도는 36.5도잖아. 더 뜨거워. 그러면은 내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윗속에다가 음식을 넣으면 거기서도 세균이 살면서 음식을 부패시키지 않아요? 절대 못해요. 왜요? 염산이 뱃속에 들어온 모든 세균을 죽이는 살균 작용합니다. 균을 살해해 살균 작용하는 엄청 무서운 아이야. 그래서 윗속에 들어가면 염산에 의해서 음식들이 다 버무려져.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세균을 다 죽여. 그래서 뱃속에서는 절대 음식이 부패할 수 없어. 그래서 염산은 살균 작용을 통해서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목적이 주된 목적이야 사실은. 되겠어? 그러면서 펩신을 활성화시켜서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게끔 해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을 위해서 펩신에 의해서 살짝 부숴서 그래서 단백질 중간산물을 만들어. 단백질 중간산물을 만들어. 단백질을 대충 잘라놔. 그걸 단백질 중간산물이라고 그래. 그러면 대충 잘라놓은 이 아이가 어디로 가? 또 소장으로 가요. 또 소장으로 가면 그 소장에서 그래서 완벽하게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자샘에서 빌려온 소화액, 그 소화액의 이름이 트립신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트립신이라는 단어를 배운 학교도 있고요. 그냥 단백질 소화 효소라고 배운 학교도 있어요. 트립신이라는 얘기를 배웠을까? 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자샘에서 트립신이라는 효소가 나와서 단백질을 완벽한 몰과 되게 아미노산이 되게 분해한다. 그래서 단백질은 아미노산까지가 분해되면 완벽하게 소화가 끝났어요. 되겠죠? 자, 마지막 지방이요. 지방은요, 한 번에 소화가 끝나. 자, 지방은 그냥 소장에서 한 번에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인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I에 의해서 자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이라는 물질로 분해가 돼. 사실은요, 지방은 이렇게 글리세리드에 지방산이라는 게 3개가 붙어 있어. 그런 것들이 열나많이 붙어 있는 게 지방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방이야. 한번 듣고 버려. 이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할 거야. 지방은 이렇게 되어 있어. 글리세리드와 지방산 3개가 붙어 있는 거야. 됐어? 자, 그 중에서요. 얘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글리세리드에 지방산 하나 붙어 있는 애와 지방산 2개를 따로 떨어뜨리는 걸 이걸 지방을 소화시켰다 그래요. 그 중에서 지방산 하나 붙어 있는 글리세리드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한다. 우리 영화 중에서 혼자서 하는 영화를 모노드라마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글리세리드가 붙어 있다.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 됐어. 그리고 지방산 2개 이렇게 찢어내는 걸 지방의 소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방을 소화시키는 게 이자셈에서 나온 라이페이스야. 이것도 이자셈에서 나온 거야. 근데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지방을 한 번에 부술려니까 힘이 부족해. 그래서 얘도 보조효소가 필요합니다. 그 보조효소의 이름이 쓸개즙이다. 보조효소가 필요한 곳이 2군데 있어요. 위에 있는 펩신 도와주는 보조효소와 지방을 소화시키는 라이페이스를 도와주는 보조효소. 이거 2개 필요해요. 그래서 염산과 쓸개즙. 자, 그래서 쓸개즙도 보조효소예요. 소화효소라고 하면 틀려요. 자, 그러면 자, 지방을 소화시키는 이 쓸개즙이요. 쓸개즙은 지방을 소화시킨다가 아니고 지방 소화를 뭐한다? 돕는다라고 표현돼야 돼. 지방을 소화시킨다 그러면 틀려. 지방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쓸개즙인데 쓸개즙은 어디서 만들어볼게? 쓸개즙이 만들어진 곳 생산 장소 어디? 찍어. 자, 이게 쓸개가 아니라서 맨날 나오는 거잖아. 쓸개즙을 만든 곳이 간이야. 간. 됐어? 자, 쓸개즙을 만든 곳은 간인데 왜 쓸개즙이라고 해요? 자, 그 간에서 만든 쓸개즙을 저장하는 장소가 쓸개야.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이 쓸개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액이 있어서 걔를 그냥 쓸개즙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쓸개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쓸개즙을 간에서 만들어서 쓸개로 보내서 저장한 거야. 되겠어? 네. 그래서 쓸개즙은 만든 장소는 간이다. 단지 쓸개에서 저장해서 지방 소화를 도우려고 그때그때 분비하는 것 뿐이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째로는 요거 외우는 거 아이들이 힘들어 하겠죠? 힘들어 하겠죠? 자, 그럼 3분 드립니다. 어쩔 수 없어. 오늘 다 외우고 갈 거야. 집에 보낸다고 되지 않아. 자, 녹말은 침샘에서 아밀레이스 나와서 엿당으로, 그리고 소장에서 한 번 더 이자샘에서 아밀레이스 나와서 또 엿당으로, 그리고 장샘에서 나온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분해. 그쵸. 근데 걔네들은 보조효소야.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3분 더 어떻게? 외워봐. 너네 머리 좋잖아. 그 나이에는 책 한 권도 외워.
선생님 엄청 싫었어요. 선생님 중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 이제 물리 선생님이거든요. 암기 너무 싫어해가지고 제일 싫어했던 게 이거랑 지구과학에서 지구의 운동 배우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자, 꼬맹아 한 번만 머릿속에서 정리해봐.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야? 입이야. 첫 번째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첫 번째 장소가 입이고, 입에서는 누구로? 그렇죠. 녹말을 뭘로? 엿당으로. 누가?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를 이용해서 부술 건데,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 아니야. 침샘이야. 침샘. 입에서 쓰는 건 침샘에서 만든 거야. 되겠어? 그리고 나서 꿀꺽 생겨. 그리고 나면 두 번째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가 이제 어디야? 두 번째 화학적 소화 어디야? 위 지나가야 돼. 됐어? 요번엔 장소별로 보자. 처음에 입에서는 녹말만 침샘에 의해서 엿당으로 부수는 거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꿀꺽 생겨서 위로 오면 위에서는 누구만? 그렇죠. 단백질. 뭘로? 단백질 중간산물로 부수는 거야. 어떤 요소가? 펩신. 펩신이라는 효소 어디서 만들었어? 당연히 위니까 위샘. 됐어? 입이면 침샘. 되겠지? 위샘에서 만든 펩신 쓸 건데, 얘 혼자서 힘 모자라. 그래서 얘 도와주는 보조 요소 필요해. 누구야? 네, 염산.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마지막 장소가 어디야? 소장이야. 소장에서는 모든 3대 영양소를 처음부터 다시 분해할 거야. 처음부터 다시야. 녹말을 뭘로? 엿당으로. 엿당을 뭘로? 포도당까지 부수는 모든 일이 소장에서 다시 일어나. 되겠어? 단백질을 부수는 일도 소장에서 다시 일어나. 단백질을 뭘로? 단백질 중간산물로. 그리고 나서 뭘로? 아미노산이 될 때까지 부셔. 알겠어? 네. 지방이요. 한 번에 부서. 뭘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근데 이때 무조건 소장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소화 중 첫 번째 일어나는 화학적 소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화효소 다 어디서 만든 거 수입한 거냐면 이자샘이야. 이거 이자샘에서 만든 거, 이것도 이자샘에서 만든 거, 이것도 이자샘에서 만든 거야. 되겠어? 자, 그럼 두 번째 건 이자샘 아니야. 이건 소장 스스로가 만든 거야. 소장 스스로가 만든 장샘에서 만든 소화효소인데, 얘네들에 대해서는 외울 필요 없어서 안 외우는 것 뿐이야. 그래서 소장에서도 소화효소를 만든다. 자, 그중 외워야 되는 거 이거죠. 녹말을 엿당으로 부수는 이자샘에서 만든 효소 이름 똑같아. 아밀레이스. 생산지만 달라. 그중 보면은 침샘에서 만든 아밀레이스는 중국산 같은 느낌이야. 중국산이야. 별로 안 써. 이자샘에서 만든 아밀레이스가 국산 같은 느낌이야. 됐어? 엄청 많이 써. 뭐 이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을 단백질 중간산물로 부수는 거요. 위에서는 펩신이 했고, 됐어? 이게 소장으로 오면 이자샘에서 만든 누구라고? 얘 이름이 트립신. 얘가 트립신. 얘는 염산이 도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알겠냐? 염산이 돕는 건 위에서 나온 펩신만 도는데 트립신은 도울 필요 없이 스스로 분해. 알겠냐? 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자샘에서 나오는 효소 이름 불러. 길어. 라. 이, 페, 이, 스.
근데 얘는 도와주는 보조 요소 필요하지. 이름 불러. 라이프에서 도와주는 거? 쓸개지. 그렇지. 쓸개즙. 쓸개즙 어디서 만들어? 간. 간에서 만들어서 쓸개에서 저장. 알겠습니까? 네, 자기가 편한 대로 외우세요. 위치별로 소화시키는 거 외우는 게 편하면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아까처럼 그냥 영양소 기준으로 그래서 외우려면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편한 건 얘가 조금 더 간단해요. 얘가 조금 더 간단합니다. 편한 대로 외우시면 되죠. 이분 있다가 칠판 줄게. 지운다. 자, 아가들 채워. 자, 이렇게 할게요. 이제 채우면 돼. 여기가 제일 넓게 많아. 이거 지나면 이제 괜찮아.
다은이 다 했어? 수행평가 안 봤냐? 그래서 안 봤어. 중간 산물. 냉동. 잘해줘. 위치를 더 나아가. 금방 외웁니다. 이 신샘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역당되어 그리고 위에서는 단백질이 위샘에서 분리된 펩신과 펩신을 도와주는 염산에 의해서 단백질 중간산물로 분해되어 소장에서는 녹말이 엿당으로 엿당이 포도당까지 분해될 때 이때 이자샘에서 만든 아밀레이스 나오고 이때는 장샘에서 만든 또 다른 효소 나온다. 자, 단백질 중간산물과 아미노산이 되기까지 분해하는데 이때 이자샘에서 만든 트립신 그리고 장샘에서 만든 또 다른 효소 이런 거. 자, 지방을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부수는데 이때 이자샘에서 만든 라이페이스가 이 역할을 하고 이걸 도와주는 간에서 만든 쓸개즙 필요해 라는 얘기야. 그 중에서 소화 효소가 아닌 보조 효소라고 하는 염산과 펩신 아니 염산과 쓸개즙은 소화 효소가 아니고 효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 그 중에서 염산은 윗속에서 살균 작용이 목적. 되겠어? 쓸개즙은 라이페이스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는 간에서 생성됐다라는 거 꼭 외워야죠.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3대 영양소 소화가 완벽하게 다 끝났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3대 영양소의 소화가 다 일어나는 곳이 어디야? 3대 영양소의 소화가 다 일어나는 곳이 어디? 소장. 그래서 소장은 3대 영양소 소화가 모두 다 일어나는 곳. 하나 더. 3대 영양소의 소화가 모두 일어나는 장소는 소장이고요. 3대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를 모두 만드는 거예요. 누구게? 이장입니다. 그래서 3대 영양소가
분해되는 장소가 어디니? 그러면 소장.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생성하는 곳이 어디니? 이거이자. 9번. 그래서 3대 영양소를 모두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를 만드는 곳은 이자고요.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시키는 장소는 소장이고요. 구별해서 읽어보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소장까지 오면서 3대 영양소의 소화가 끝났어. 선생님 소화기관이 그냥 소장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대장도 있고 항문도 있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3대 영양소의 소화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그 3대 영양소를 뭐 해야 된다? 흡수해야 돼. 세포 속으로 끌고 가려고 흡수해야 됩니다. 3대 영양소를 흡수하는 장소는 소화가 다 끝난 소장에. 소장을 보면 소장이 이렇게 말려 있거든요. 근데 소장을 뒤집어서 보면 안쪽에 돼서 털처럼 뭐가 막 달렸어. 얘 이름 뭐야? 융털. 그래서 3대 영양소를 모든 영양소를 흡수하는 곳이 바로 소장의 융털입니다. 자, 그래서 소장은 3대 영양소를 완벽하게 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양소 6개를 흡수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이게 소장벽이라고 칠게. 거기에 이렇게 털처럼 생겨있는 애를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의 털처럼 보이는 거야. 이걸 우리가 융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융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운데 있는 얘 이름 뭘까요? 융털 구조 아셔야 돼요. 가운데 있는 얘 이름이 암죽관.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얘 됐어? 요거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얘가 모세혈관이야. 자, 그래서 소장에 있는 융털은요 모세혈관과 암죽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세혈관에서 흡수하는 건 수용성만 흡수한다. 모세혈관에서 흡수하는 건 수용성, 암죽관에서 흡수하는 건 지용성. 이해요? 자, 지용성은 우리 비타민 중에서 B, C가 수용성, 그걸 뺀 나머지가 지용성이니까 A, D, E, K 그거에다가 지방이 분해됐으니까 얘네들이 지용성이겠지.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 하고요. 지방산. 이렇게 해서 6개는 암죽관이 흡수. 근데 모세혈관에서 흡수하는 건 수용성 비타민 B, C 하고요.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물, 무기염류. 그래서 위에도 6개, 아래도 6개. 6개씩 나눠서 흡수. 흡수해서 모세혈관은요 간지나서 신장으로 가요. 간지나서 신장으로 전달. 암죽관은 가슴관 지나서 신장으로 가요. 그래서 둘 다 신장에서 만나. 그래서 혈액 속에 연결돼서 이제 온몸으로 택배 보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 주에 프린트 가져오시면 학교에서 안 쓴 단어들 다 지우고 외우면 되는데 지금은 너네가 학교에서 혹시 이 경로 외웠어? 모세혈관에서 흡수하는 애는 간을 지나서 신장으로 눕는 거야. 암죽관에서 흡수한 지용성은 가슴관을 지나서 신장으로. 이 경로를 외우는 학교도 있고 안 외우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학교에서 안 배운 것들을 이제 빼버리면 되거든요. 학교에서 프린트 안 줬어? 태양계 하시는 선생님 주셨는데 이거 하시는 선생님 말로밖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너네들의 역량이야. 이걸 하셨을까 안 했을까? 모세혈관, 간, 심장.
암주간, 가슴관, 심장. 그렇게 깊게 안 들어. 깊게 안 들어갔어. 대신에 이거 이름으로 외우자. 네. 어디가 암주간이고 모세혈관인지를 외우고요. 이 경로까지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면 안 해도 되거든요. 대신에 흡수하는 아이들만 외우시면 돼요. 네, 이렇게요. 이제 무기력 발성. 무기력이요. 6개의 영양소를 각각 흡수하는데 모세혈관에서는 수용성인 비타민 B, C, 포도당, 아미노산, 물, 무기용이 흡수하고요. 암주간은 지용성에 해당되는 A, D, E, K,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 이렇게 암주간에서 흡수해서 온몸으로 갑니다. 그러면 소화와 흡수가 소장에서 다 끝나. 소장은 소화도 끝나고 영양소 흡수도 끝나. 그러면 대장은 놀고 먹어? 대장은요. 소장에서 흡수하고 남은 물, 소장에서 흡수 못한 나머지 물만 재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지나가는 물이 더 필요하면 더 빨아들이는 겁니다. 물만 재흡수하는 역할을 한 번 더 한다. 그리고 항문은요, 똥꼬죠? 자, 그래서 항문은 나머지 흡수하지 못한 물질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알겠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똥 나와요, 대변 나와요 이러죠. 그럼 꼬맹아, 똥은 소화물이게 배설물이게? 소화물이야. 왜? 소화기관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배설물에 똥 안 들어가. 알겠어? 네. 그래서 똥은 소화물이다, 배설물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에서 항문까지가 다 소화기관. 되겠지? 자, 근데 요걸 6페이지에 있는 그림 좀 봐. 6페이지에 있는, 다 썼으면 6페이지에 있는 그림 중에 사람 몸의 위치에 따라 어디가 입이고 식도고 위고 간 어디고 쓸개 어디고 이거 다 알아야 돼. 되겠어? 그래서 소장, 대장, 안쪽에 있는 게 소장이고 바깥쪽에 있는 약간 분홍색 띄고 있는 게 대장이고 그 다음 항문이고 그 다음에 간 옆에 있는 초록색이 쓸개인데 학교에서는 초록색 안 나오죠. 시험지가 흑백이니까. 그래서 간 옆에 있는 이렇게 생긴 게 쓸개고 그 밑에 있는 게 이자고 이거 위치 알아둬야 돼. 됐죠? 쓸개하고 이자의 위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자는요 거기 있는 큰 그림 말고 6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으로 이자 보시는 게 훨씬 더 시험에 나오는 그림에 가깝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암주간, 모세혈관 그림 나와 있어. 7페이지에 융털의 가운데가 암주간, 바깥쪽이 모세혈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선생님, 영양소를 그냥 소장에서 흡수하지 굳이 융털 만들어서 왜 흡수해? 라고 하면 융털을 만들어서 흡수하면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표면적을 훨씬 더 넓히는 거야. 그래서 융털은 표면적을 넓히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가 쓸데없이 밖으로 버려지는 일 없게 하려고 표면적 넓히려고 융털을 통해서 흡수해요. 되겠지? 이 부분이 암기할 게 있어서 조금 설명이 길었어요. 사실은 원래 이렇게 길게까지 할 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라고 했던 겁니다. 자, 8페이지 1번부터 7번까지. 그래놓고 10분만 끌어줄게. 1번부터 7번까지. 1번은 해요. 1번은 뭐야? 정강. 그냥 해. 알잖아.
네. 그냥 하죠. 어차피 1번이랑 똑같은 거 같아요. 4번도 하죠. 너네 어차피 기관계라는 이름은 달고 다녀야 돼서. 다른 사람은 채점까지 해야 돼. 학점 4예요. 근데 거기 밑에 답안지가 있어요. 그거 채점하시면 돼요.